자, 손자유법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11시부터 종목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화와 문자 양쪽으로 많은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한 내용부터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 분석하고 투자 전략 함께 세웁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수급 관심주 짚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향후 예상 시나리오 예상해보고요.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보죠. 네,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에서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주를 찾아봅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국내장이 무섭게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을 짜볼까요? 어저께 하락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가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법, 유로존 탈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죠. 근데 올해 유로존과 미국은 별로 안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되돌림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와중에서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가 1위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어저께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거의 23만 개 정도 물량을 던지면서 시장을 하락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이 그 전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한 것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 하락을 아주 깊게 했던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 2007년도에 그 주가가 상승했을 때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못 가고 여타 종목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요번에 주가를 방어할 때는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다른 종목이 못 갔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의 조정은 오히려 시장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주가가 더 하락할 걸 염려할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해서 롱포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애플이 엘피다에게 대량 주문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 제품에 대해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급락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국내 IT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그 애플이 엘피다의 그 모바일 디램을 이제 신청을 그쪽에다가 많이 제공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그 엘피다를 인수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삼성전자의 견제구를 던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국에 있는 마이크론에 더 많은 물량을 줘서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비견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애플은 빠져나가고 애플은 독주를 하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싸움으로 붙여보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를 부여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1위와 2위의 간격도 크지만 2위와 3위의 간격도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일시적인 이슈가 됐지만 아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악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삼성전자가 잘 버텨낼 거다. 국내 IT 업계도 큰 문제 없이 이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바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세 상승장이라면 이 애플이 엘피다 대량 주문한 것보다는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애플이 엘피다에게 대량 주문을 했다는 것이 삼성전자가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촉매자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30%를 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삼성전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달 17일 날 이제 그리스 총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런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그리스 총선이 이제 17일 날 되는데 그날 또 총선이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스 총선도 중요한 자기 총선이 더 중요하거든요. 결국 그 대통령이라도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은 정권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산하고서 아마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스가 지금 그 시리자가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급진 좌파에 해당되면서 사실은 그 유로존 탈퇴를 계속 언급하면서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 지금 시리자도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에서 탈퇴는 반대하는 거고 긴축을 좀 완화 쪽에 아마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가 되더라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문제는 좀 없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그리스 은행의 지금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건 상황이죠. 이때까지 한 730억 유로 정도를 지급했는데 많이 회수해서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뱅크런이 나타나게 되면 시리자가 아무리 내세워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리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스 국민들의 72%가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원한다고 본다면 그리스 총선이 예상 밖 결과 시리자가 압승하지 못하고 기존의 강세였던 신민당이라든가 사회당 쪽에서도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시리자가 당이 만약에 압승이 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 와서는 그리스가 유로존 잔류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 앞뒤가 좀 꽉 막힌 듯 답답합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만 않아도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두운 장인데요. 향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다가올 수 있는 상승 재료는 23일 날에 있는 그 특별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서 아마 그 올란도 대통령이 자기들의 6월 17일 날 그 총선을 대비해서 얻어낼 걸 많이 얻어내려고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게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느냐.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뭐 거의 20%대이기 때문에 지지율 인하로서 시장 조절을 노력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낸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오픈을 했는데 그 오픈 내용을 보면은 QE3,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약간 언급이 시작됐다라는 걸 본다면 은근히 시장의 기대 심리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혹시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를 항상 목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 인하가 될지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23일 날 유로존 특별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 그리고 주체별 수급 상황 볼까요? 네, 밤새 뉴욕 증시가 또 역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는데 금일 코스피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8.96포인트 올라가면서 1849포인트 기록하면서 1850선 장중에 회복도 했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면서 4.17포인트 오른 469.1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별 수급상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어제 15,000억을 팔았는데 오늘 753억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학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사고 있고요. 금융업종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하학업종 250억, 금융업종 220억,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전 업종을 전부 다 골고루 사고 있다. 그리고 기관이 하학업종을 같이 사고 있습니다. 137억 사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외국인과 함께 37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반면 운수장비 업종 64억 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지금 흐름이 사실 안 좋게 일단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 334억 사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130억. 결국에 전차군단 개인만이 오늘은 쓸어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학업종 올라오니까 개인이 팔고 있는 모습 300억 정도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전기전자, 통신업, 보험 업종을 제외하고서 전부 다 상승 쪽으로 오늘은 좀 흐름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주당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을 32억, 33억 제일 많이 사고 있고 제약 업종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역시 32억, 결국엔 100억을 넘게 시장에서 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 말씀으로 표현을 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 사실 오늘 765억 사고 있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제 그렇게 팔았는데 오늘 왜 살까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팔 물량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사는데 웬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그 이유로는 오늘 외국계 창고 보시면은 노무라 창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을 지금 1,300억을 사고 있습니다. 노무라 창고 통해서만 1,300억을 사고 있으면 외국인이 지금 765억 집계가 되고 있으면은 나머지 창고는 팔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노무라 창고가 일본계 자금이냐, 일본계 자금이 아닐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고만 이용을 한 거고 기간,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위탁을 맡긴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우리 아직도 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보이는 수치는 좀 가장 이제 허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오늘도 사보자 아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 개인이 삼성전자를 아무래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사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을 팔기 때문에 그다지 좀 많은 매수세가 몰리지 않기 때문에 순매수 규모는 순매도로 지금 77억으로 집계 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사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수치랑은 좀 반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업종 대표주만 오늘도 사보자. 근데 업종 대표주라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 현대차 기간도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락주도 많이 낙폭이 컸던 만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 오늘도 사보자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개인들을 위한 전략을 좀 짜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네, 사실 종목은 최근에 좀 말씀드리기보다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미국이 밤사이 산업 생산이나 주택 착공 건수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경제 지표가 발표를 해서 상당히 높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리스 악재에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표가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65원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오늘 좀 안정되는 모습, 전일보다 3.7원 떨어지는 1162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외국계 자금, 결국에 지금 기관 자금이나 어쨌든 주식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안정되는 모습인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유로 달러 환율 지표입니다. 오늘 좀 반등이 또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1.26불 때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1.274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로 달러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유럽 위기로 인해서 유로화가 결국 똥값이 되느냐, 휴지가 되느냐 이런 위기 국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ECB나 독일에서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나오려면 결국 유로 달러가 지난번 지지선 1.26불 때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발언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죠 23일 유럽 이제 정상회담 이제 있는데 그때 어떤 발언이든 독일 쪽에서 뭔가 정책 이슈를 좀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솔직히 기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밤사이 보시면 시리자가 독일이 자기네 유럽 시민들을 놔두고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ECB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그리스의 은행들 유동성을 막았습니다. 몇 개 은행을.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반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이슈가 단순히 정상회담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다음 달 6월 17일 그리스 2차 선거 이후까지 좀 보시고요. FOMC 회의록도 좀 보시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소리가 3월 비해 4월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쓸 때가 아니다. 아직은 결국에 나올 때가 아니라는 그런 시장 판단이 서기 때문에 결국 6월 말 6월 19일, 20일로 FOMC의 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루로 돼 있던 걸 이틀로 연장을 하는 어젯밤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매는 올라올 때 좀 현금 비중을 많이 확대하는 전략 그렇게 좀 내세우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봅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반등에 대비하자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소영 대리는 긴 호흡으로 장을 보자 신용훈 연구원은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희용 대리 낙폭과대 화학업종의 매수 전략 이야기했고요. 김원 대표는 시가 상승 1% 유지 종목 단기 매매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은 박성일 연구원이 IT 자동차의 분할 매수 여전히 전차군단이군요. 박소영 대리는 전차군단 같은 의견입니다. 지지선을 확인한 후에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요. 역시 분할 매수. 그리고 최희용 대리는 대형 정유화학 업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분할 매수 역시 이야기했고요. 김은 대표는 SNS IT 부품주 짧은 안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박소영 대리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그리스가 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또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휘청거렸는데요. 특히나 전차 군단으로 우리 시장이 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좀 6% 넘게 빠지면서 코스닥은 좀 하한가나 다름없는 급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투매 물량보다는 외인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 역시 좀 하방을 이끌었는데요. 간밤에 미국 주택지표 후조와 또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았으면 한다는 발언에 좀 호재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 일부 은행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소식의 악재로 또 전해지면서 결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장은 장 초반에 좀 소폭 상승을 하면서 7거래일 만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메인이 12일 거래일 만에 좀 크진 않지만 소폭으로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의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고 있습니다. 반등을 지금 미약하게나마 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 좀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큰 그림 보시고 관망한 자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과 관심 업종별 전략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이틀간 좀 폭락의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그리스 불안감이 좀 여전하다 보니 추가 조정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도 조금 염두를 좀 하셔야겠고요. 지금 지수 1800선이 좀 무너질 경우는 연기금 등의 좀 국내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내서 하락세에 좀 안정 기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 3분기 역시 좀 전차 군단이 주도주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 전차 군단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시기보다는 포트를 좀 일부러 편입을 하시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들의 121선이 좀 지지선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철저하게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은 SBS라는 종목인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로 꼽으면은 계절적 비수기, 주요 드라마 시청률이 좀 좋지 않았고, 또 종편으로 광고가 좀 이탈이 되고, 또 이러면서 비용 부분도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서 영업이익이 좀 좋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2분기에는 이런 좀 우려들이 제거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절적 성수율도 접어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시청률이나 예능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좀 상승을 하면서 광고 매출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종편이 좀 예상보다 시청률이 좋지 않으면서 이제 그쪽으로는 광고 이탈이 적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경쟁사 파업이 좀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른 또 수혜 또한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모멘텀 등이 2분기 실적에는 꼭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굳건하게 좀 보고 있고 앞으로 방송 예정인 드라마에서도 좀 특급 배우들을 좀 앞세워서 기대감을 같이 높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35,000원, 손절가는 좀 변동성이 큰 장인 만큼 짧게 3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소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핫 이슈 살펴보는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5월 17일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정치권이 끝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다음 달 2차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유로존 탈퇴 가능성 또한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스발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16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시가총액은 무려 8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낙폭 과대 업종과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살펴봅니다.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이 기업 실적 악화라는 또 다른 난관을 만나게 됐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상장 기업의 절반가량이 올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감소나 적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가 개장 후 나흘째인 지난 15일 관람객 수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장 초기 혼잡을 우려해 방문을 미뤄온 관람객들이 본격적으로 박람회장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전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스를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그리스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저희가 유로존 리스크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스페인 은행의 부실 자산 문제는 국유화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둔화되는 것은 QE3를 통해서, 그리고 메르켈 총리나 올랑드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는 여러 번의 이제 회담을 통해서 조율되면서 그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시장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이제 그리스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모든 악재를 압도하면서 그 시장의 구도를 전체적으로 흔드는 그 새로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지난 8월로 돌아가 보면요,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그 수많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과 그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그 해결 방법하고 전망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를 쏟아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결과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은 유로존의 남은 국가나 그리스나 큰 고통이 온다. 그래서 그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문에 지면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물가가 급등하게 되고 뱅크런하게 되고 그 성장률이 급락하게 돼서 지금도 뭐 많이 고통스러운 수준입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수준에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도 유로존 전체의 어떤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그리스를 차라리 도와주는 비용보다 3배 이상 들 거다,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폭락 때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그리스 때문에 내린 시가총액만으로도 그리스 전체 국가 부채를 갚아줄 돈이다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는요, 만약에 어저께 밤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했다라고 선언을 했다면은 오늘 증시가 어땠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은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저께 그리스가 그 유로존을 탈퇴했다고 선언을 한다면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무디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로존 전체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때문에 폭락할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턴이 빠진 것처럼 아마 그리스가 유로존을 차라리 탈퇴했으면 지금 증시는 아마 V자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럼 그리스 정부에서 그리스는 무조건 유로존에 남아있겠다 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제 유로존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거는 불안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 외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결론이 나든 저렇게 결론이 나든 시장은 그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 만약 증시 상황에서 베팅을 하게 된다면 상승 쪽에 해야지 지금 실체가 없는 불안감 쪽에 베팅을 하면 상당히 불안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어제 코스피 지수가 3%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시원스러운 반등 없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낙폭화된 업종이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반등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반등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ECB 관계자나 아니면 그리스 정부 관계자나 말 한마디에 증시가 갑자기 지금은 유로존이 그리스 탈퇴로 인해서 망할 것처럼 뭐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지만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로 상황이 180도 바뀌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또 증시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도
2000선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많은 주식들을 매도해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0포인트 이상 빠진 1850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그런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 여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 3일 동안 그 펀드로도 상당히 많은 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최근에 매수 여력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이 만약에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나 어떤 해결책이 제시됨으로써 장이 반등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장이 반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종들을 살펴보면은 건설업이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림산업이나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고요. 화학업종 중에서도 LG화학이나 호남석유는 23%가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다른 조선업종에 비해서 조선 종목에 비해서 하락폭이 컸고요. 대우인터내셔널이나 태광도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도 화학업종이나 정유주들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건설주 쪽으로도 이제 강보합 넘는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반등이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앞서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보기도 했지만 중국의 상장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데 좀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어저께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나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에 편입돼 있는 기업 중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45.4%가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적자를 볼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중국 상장 기업 손실 전망이 큰 이유가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또 중국 증시에는 부동산 업체가 상당히 많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또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진한 성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제조업도 실적 전망을 내놓은 618개 기업 중에 264개가 순이익 감소나 손실을 예상하고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회사는 10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전망뿐만 아니라 이제 4월 중국 실물 경제 지표들을 봐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장 기대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월이나 1분기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소비나 내수 지표 모두 예상을 하회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 2분기가 8% GDP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세 번째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미세 조정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반전 시기는 아무래도 3분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중국이 왜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급감하는가를 살펴보면은 중국의 유로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브라질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23%가 넘게 유로존의 수출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에서 13% 수준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좀 낮은데 특별히 이제 중국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유로존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세계 여수 박람회가 개장된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람객 수가 기대에 못 미쳐서 조직위원회 걱정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단체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예, 엑스포장을 찾은 관람객이 이제 4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개장 이후 최대 인파가 어저께 몰렸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엑스포를 생각해 보면은 교통이 상당히 막힐 것 같고 또 숙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가는데 조금 지체를 미루고 있는데요. 주말을 피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단체 관람객들도 많이 늘어가지고 관람객은 향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떨 때는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을 멈추게 되면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서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어떨 때는 휴식을 거부해가지고 일이 더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희가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도 뭐 그렇게 좋지 않는데 또 5월 25, 26, 27이 또 연휴래 가지고 한번 여수 엑스포 구경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여수 다녀와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황 알아봅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 상황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 지금 우리나라 증시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0.04% 상승한 2347.17포인트에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 속에서 중국 본토 또한 1.2%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2350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다시금 2350선을 돌파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보았을 경우 하락 기조 이끌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심리적 지지선인 2350선 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경제 둔화 우려로 인해서 새로운 재정 정책이 출시될 것이라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대출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출 증가 속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실물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분기에는 중국이 또 한 번의 지급 준비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계속적인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지준율 인하를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만큼 중국에서 긴축 기조를 급격히 완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의 사회 소비품 소매 매출은 14.7%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소매 업종들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소매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흐름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증시 악재 속에서 중국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보험사들이 2분기에는 A주에 대한 보유주 비중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험기관들이 A주 시장에 대한 계좌 개설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A주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는 만큼 신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 기대감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본토 지수 지금 장 출발한 직후 2350선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50선의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중국 시장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시장 상황을 좀 간략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의 먼저 지수를 살펴보면요. 2.3포인트가 이제 막 올랐네요. 1843.61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467.66포인트입니다. 2.65포인트가 상승해서 양시장이 모두 0.2, 0.57%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전일에 그 공포스러웠던 그런 장에서는 장에 대한 우려는 지금 상당히 많이 불식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께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를 진행할 홍희진 팀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 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 지금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홍반장 스몰캡 뚫기 시간이 좀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여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좀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좀 언급을 드리고 난 뒤에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부터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5% 지금 상승 중이죠.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지금 한 11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전환했네요. 그러니까 36억 정도 매도를 좀 보이면서 일단은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흐름 자체가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하락폭이 워낙 좀 심했기 때문에 그 하락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반등 탄력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 그다음 다음이나 뭐 서울반도체, 그다음에 CJENM 같은 경우도 3만 원대 안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SFA 같은 경우도 일단 1%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골프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강보합세,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은 대체적으로 좀 양호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업종별로 테마적으로 본다면은 상승 테마부터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게임주죠. 게임주 오늘 보시면은 뭐 네오에지 게임즈나 컴투스, 게임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전환을 했는데 네오에지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급락이 나온 이후에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뭐 게임빌도 그렇고 네오에지 게임즈도 그렇고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좀 개선된 흐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방어의 성격이 있는 업종 자체가 게임주, 그 다음에 실적 개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뭐 추격 매수 전략보다는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일단은 기존의 물량만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보유는 가능하겠지만은 없으신 분들이 뭐 추격 매수 하시거나 하시는 전략은 현재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락 테마를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자면은 IT겠죠. IT 업종. 그래도 지금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IT 부품주,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BH, 인탑스나 신양,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페스나 리노공업, 아나페스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서 이들 종목들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IT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의 이유 자체는요,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죠. 이틀 연속 한 8% 정도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기업 자체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작스럽게 기업에 대해서 뭐 수익이 안 좋아진다거나 뭐 지금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뭐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문제지 아무래도 일단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좀 반드시 이해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조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태양광 관련주죠. 장 초반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지금 OCI나 웅진에너지, S에너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최근에 S에너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더니 상승 탄력을 좀 강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도 없는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하방 경직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관심권에 두신 다음에 단기 매매를 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 관련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승 테마나 하락 테마 제가 지금 다 언급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관심 테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뭐 IT 언급 드렸고, 화장품 관련주 좀 언급 드렸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근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 이상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좋아질 줄 알고 추격 매수하시는 경향이 좀 강하고, 반대로 빠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5%가 빠지고 있으면은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해서 매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현재 국면은 아무래도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보다는 수급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급락이 나온다라면 어떻게 보면 좀 저가 매수에 기회를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배짱도 좀 필요한 구간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전략, 그러니까 지금 10% 오른 상태에서 추격 매수해서 5% 상승해서 마감했으면은 나는 5%로 소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10%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바닥에 사서 마이너스 5%에 지금 마감이 됐으면 5% 수익으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에 좀 더 주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자체, 업종이나 기업 자체가 성장성이 있는지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 보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실적과 성장성이 있는가 그 부분만 생각을 해 보시면은 앞으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일 중요한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갤럭시 S3가 발매가 됐죠. 근데 아직까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가 지금 6월 달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월 달이죠. 근데 이제 그 측면, 그러니까 사전 예약자 수만 지금 900만 대가 예약이 됐다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인데, 갤럭시 S2라든지 그다음 갤럭시 S 같은 이들 같은 경우는 2천만 대 이상 좀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볼 때나 지금 규모상으로 봤을 때나 그거를 뛰어넘는 사전 예약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어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갤럭시 S3가 사전 예약 물량이 90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T 업종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IT 지금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그 삼성전자 부분, 그러니까 그 갤럭시 S3 효과를 좀 기대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기대감이나 뭐 테마나 성장성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좀 포커스로 맞추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로 인해서 흐름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관련된 부품주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인터플렉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파트론, 대덕 GDS, 그 다음에 이노칩, 그러니까 이들 종목을 제가 좀 오늘 좀 언급 드려볼까 하는데, 반도체 관련주도 물론 지금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핸드폰 부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플렉스부터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인터플렉스는 FPCB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애플에 대해서 납품 비중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1 납품하면 애플에 대해서도 납품 비중 1, 그러니까 거의 지금 두 군데 매출 비중이 거의 좀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빠지니까 더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강하신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어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나 기타 IT주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세를 보일 때 이제 급등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갤럭시 S3가 이제 출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인터플렉스 FPCB 업체는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조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겠죠. 인터플렉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은 힘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힘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은 이 종목은 뭐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신다면 반드시 현재 국면에서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인데요. 코리아 서키트도 역시 PCB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플렉스 최대 주주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터플렉스가 수혜를 받으면 코리아 서키트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의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강했지만은 여전히 시장 대비 흐름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강하게 오르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그런 흐름을 보였던 종목 자체가 화장품 업종이었는데,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자체는 지금 코리아 서키트가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반등 포인트가 상당히 좀 강했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리아 서키트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우량주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를 생산하는 주력으로 좀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갤럭시 S3에 대한 수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파트론. 그러니까 역시 지금 그동안의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61선을 깨지 않는다면 13,000원대죠.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노칩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노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작년 8월 달에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4,000원대 찍고 삼성전자가 2배 오를 때 이 종목은 몇 배 올랐습니까? 지금 15,000원까지 상승을 했죠. 거의 4배 가까운 상승 탄력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승점자가 갈 때보다 조금 더 탄력이 좋은 종목. 근데 이제 여전히 힘은 좀 강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고 오늘도 일단은 좀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히는데 이 종목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2천억밖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작년 영업이익이 180억, 매출액 700억에 지금 18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마진율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25%죠. 근데 그 높은 마진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뭐 납품 단가 후려치기,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부품주들에게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동사는 그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좀 좋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노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갤럭시 S3에 확실한 좀 수혜주기 때문에 ESD 필터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국내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이노칩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노칩 같은 경우도 빠지면 빠질수록 일단은 매수 전략으로 좀 임하시는 게 현재 국면에서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대덕 GDS입니다. 대덕 GDS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좀 잘 나가는 경성 PCB죠. 그러니까 지금 FPCB랑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FPCB는 경박 단소화에 좀 유리한 그런 제품이라면은 경성 PCB 같은 경우는 좀 큰 가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덕전자나 대덕 GDS가 상당히 기술력이 좀 좋다라는 거.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주가 탄력도도 봤을 때도 그렇고 대덕 GDS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단 음봉이 나왔죠. 근데 이제 기업 자체 문제라기보단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매도 거래량이 작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을 뛰어넘은 흐름이죠. 13,000원을 돌파한 뒤에 그 13,000원을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테스트 과정에 좀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덕 GDS도 상당히 좀 좋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5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대덕 GDS, 파트론, 그 다음에 이노칩 이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시장이 안정됐을 경우에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고 갤럭시 S3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19일 날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나종호 전문위원회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 종목 상담, 전화, 문자 모두 열어놓고 기다리니까요. 역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자변법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고 있어서 기분은 그래도 좋네요. 내일 뵙겠습니다.